자, 가볼게요. 우리가 과부족이 뭐냐면 과하거나 부족하다를 줄여서 과부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과부족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 아시죠? 내가 어떤 물건을 나눠줄 건데 5개씩 나눠줬더니 10개가 남아. 그럼 남으면 싫어서 다시 거둔 다음에 7개씩 나눠줬더니 맨 마지막에가 예를 들면 못 받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영화관에서도 의자를 앉을 건데 3명씩 앉으면 뭐 5명이 서 있어야 돼. 그 다시 일어나서 4명씩 앉혔더니 뒤에 의자 2줄이 남아. 이런 것처럼 뭔가 과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부족 문제라 그래. 그럼 이 과부족 문제를 풀어내는데 무조건 꼭 찾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총 개수야. 그럼 도대체 뭐의 개수냐라고 하면 의자면 총 의자의 개수, 학생 수면 총 학생 수. 내가 뭔가 문제를 풀 거야. 간혹가다 시너지 같은 데는 문제를 비유하거든. 뭐 하루에 5문제씩 풀었더니 뭐 20문제가 남았고 다시 이걸 7문제씩 풀었더니 며칠 만에 풀었다. 그러면 어쨌든 문제수, 총 문제수, 총 의자 수, 총 학생 수, 총 아몬드의 개수 등등등 어쨌든 이 문제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의 총 개수를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애들이 과부족 문제를 어려워하냐면 이게 국어를 못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 3명씩 앉았대. 어떤 강당에. 그리고 의자가 쭉 놓여 있었나 봐. 이렇게. 그냥 긴 의자. 근데 맨 처음에 내가 여기에 3명씩 앉힌 거야. 3명 앉아. 3명씩 앉아. 그래서 3명씩 앉았어.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의자 개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의자를 갑자기 모자라다가 밖에서 사갖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의자 개수는 고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볼게. 의자는 안 바뀌잖아. 근데 그러면 맨 처음에 3명씩 앉혔대. 막 앉혔더니, 맨 마지막 줄까지 앉고, 뒤에 5명이 서 있었다는 거야. 못 앉고. 그럼 물어볼게. 총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3명씩 몇 줄에 먼저 앉았지? X줄에 앉았으니까 3X지. 그 다음 뒤에 5명 서 있었으니까 총 학생 수는 뭐가 돼? 3X 플러스 5가 될 거야. 얘가 바로 뭐다? 총 학생 수야. 그럼 나는 여기서 아까 말했지. 과부족 문제는 뭐부터 찾는 게 중요하다? 총 개수. 여기선 총 학생 수는 죽어도 안 바뀔 거야. 왜? 중간에 집을 가거나 중간에 누가 전학을 오지 않는 이상 이 의자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3명씩 앉았을 때는 늘 5명은 서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내가 이런 거야. 야, 저 5명 너무 불리하잖아. 다 일어나.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한번 5명씩 앉아볼까?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5명씩 앉힌 거야. 이거 다 일어나 낀 다음에. 의자 개수는 안 바뀌어. 총 X개야. 그래서 이번엔 5명씩 앉힌 거야. 쪼로로로. 그랬더니 뒤에 의자가 한 줄이 남는데 요 한 줄이 남아.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잘 봐. 잘 봐. 이거 국어적으로 너네가 그냥 대답해.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 자, 5명씩 앉았어. 자, 이 총 의자 개수는 X줄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5명 앉았어. 자, 물어볼게. 한 줄 남아? 남지?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 한 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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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봐봐. 한 줄이 남는다라는 건 정말 마지막 줄에 누구도 앉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 마지막 줄을 제외하고 그 앞줄은 이게 지금 남는 줄이고 가장 마지막 줄의 앞줄은 1명이 앉든 2명이 앉든 3명이 앉든 4명이 앉든 5명이 앉든 우린 이걸 남는 줄이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그 말 뜻은 뭐야? 마지막 줄, 가장 빈 줄 빼고 그 앞줄은 1명이 앉아있을지 2명이 앉아있을지 5명이 앉아있을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왜? 정말 아무도 안 앉아있어야 우리는 빈 줄이라고 하는 거지 1명 앉아있다고 해서 이걸 빈 줄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럼 물어볼게. 온전하게 5명이 빼곡히 앉은 줄의 개수는 몇 줄이야? 다시 한 번 더. 오로지 딱 완전체로 5명 완벽하게 5명이 확실하게 앉아있는 줄은 몇 줄이지? 그치, X-2줄이지. 왜? 맨 마지막 줄은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한 줄 빼버리면은 여기까지는 X 빼기 한 줄. 근데 요 마지막 줄은
한 명이 앉아 있을지, 5명이 앉아 있을지, 3명이 앉아 있을지 아직 물음표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줄에 그 앞줄까지 제외한 요만큼은 확실하게 x-2 줄에는 확실하게 5명씩 앉아 있더라라는 거야. 따라서 학생 수는 결국 어떻게 되겠냐? 빼곡히 5명씩 x-2 줄에 앉아 있고요, 선생님. 마지막 줄, 그 5명씩 앉은 줄의 마지막 줄, 요 줄에는 최소 1명부터요, 최소 5명까지 앉아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이해 가? 정말로? 그래서 항상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절대 바뀌지 않는 어쨌든 총 개수를 먼저 구하고 몇 줄이 남았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문제 바꿔볼게. 만약에 쭉 앉았어. 4명씩 앉았대 이번에. 그랬더니 3줄이 남았대. 총 X줄이었고 처음에. 그럼 물어볼 거 있어. 그러면 완벽하게 4명씩 앉은 건 몇 줄이야? 그치. 그래서 4명씩 X-4줄에 완벽하게 앉았고 그 마지막 줄, 3줄 제외하고 그 바로 앞줄에는 몇 명부터? 1명부터 몇 명까지? 4명까지 앉아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는 이제 문제에서 구한 총 학생 수를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대부분 의자에 앉히거나 아니면 물건을 나눠주던가 아니면 뭔가 문제를 풀던가 이런 걸로 많이 나와.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거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자, 22번은 지금 그 의자에 앉는 거고 23번도 의자에 앉는 건데 내가 2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24번 보면 흥민이가 땅콩 한 통을 사서 먹을 건데 하루에 7개씩 먹을 거래. 그랬더니 X일 동안 다 먹었더니 4개 남았네 라고 말했대. 그럼 물어볼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절대 바뀌지 않는 총량은 누구의 양이야? 바뀌지 않는 양은 뭐지? 바로 한 통에 들어있는 땅콩의 개수겠지. 땅콩의 개수가 총 몇 개 나와? 7개씩 X일 동안 먹었고 4개가 남았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은 어떤 통을 샀는데 땅콩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통을 샀는데 땅콩이 적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땅콩은 항상 일정한 개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 난 7개씩 나눠서 먹었더니 4개가 남은 거야. 그럼 이건 땅콩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 되나 봐. 야, 우리 그 다음 달에는 이걸 몇 개씩 먹지? 8개씩 먹어보자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웬걸? X일이 걸린 게 아니라 X-1일 만에 그 땅콩을 다 먹은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 온전하게 8개씩 완벽하게 딱 먹었던 날은 며칠이야? 온전하게 8개를 완벽하게 먹은 건 일수가 며칠이야? X-? 아니지. X-2일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8개씩 X-2일까지 먹고 8개씩 X-2일씩 먹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X-1일째 되던 날은 하나를 먹든지 아니면 8개를 먹든지 상관이 없지 않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거 국어 잘해야 돼요. 국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 풀어보면 아까 이렇게 3개 있을 때 어떻게 풀었어? 일단 식을 깔끔하게 바꿔볼게. 요렇게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먼저 가볼게. 1번, 여기가 1번이지. 자, 넘기면 X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요거 2번 해보면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 교집합은 12부터 19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라냐면 그때 땅콩의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땅콩의 개수가 뭐였어? 얘였거든. 이게 땅콩의 개수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12랑 19를 넣은 게 답이지. 12 넣으면 뭐 나와? 84에다가 4 더하니까 88개가 아마 제일 땅콩의 개수가 적을 때고 19 넣으면 뭐 나와? 9, 7은 63, 136 나오는데 뭐지? 9, 7에 60, 133? 인데 4 더하니까 137 이렇게 나오겠네. 그 둘이 더하랬으니까 끝자리가 5고 225.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더라. 이거는 솔직히 마지막에 구하는 거고 나는 이 식을 세우지 못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 정말로. 뭐 비행기에 의자 앉힐 때, 긴 의자에 앉힐 때, 땅콩처럼 뭔가를 먹을 때, 애들한테 문구를 필기구를 나눠줄 때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데 풀이는 완벽하게 똑같아. 단지
그 물건의 정체만 바뀌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이제 유형 9번, 유형 10번 요렇게 두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좀 갈 길이 좀 머네. 유형 9번 한번 가볼게. 그래도 완벽하게 부등식을 알려줘야 되니까. 자, 유형 9번 가보시면 이제 절대값 개수야. 이제 절대값이 포함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절대값 한 개는 되게 잘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절대값 A가 K보다 크다. 절대값 A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절대값이 한 개일 때는 애들이 바로바로 답을 말할 거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A는 K보다 크던가 A는 마이너스 K보다 작던가. 얘는 A가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다 라고 웬만하면 알더라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중학생들한테 이제 공수원을 가르친다면 중딩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생님 저는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범위가 될지 이렇게 될지 저는 헷갈려 하면 중딩한테는 이렇게 가르쳐. 작크크작 크크작작. 이거는 이제 그냥 중학생들한테 공수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 뭐 중학교 한 1학년 애들한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x가 만약에 4보다 크다.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크다로 시작했잖아.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 그럼 크면은 크로 시작하고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그러면 작으로 시작해.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단 작다.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그래서 크크작작 작크크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1이니까 요 정도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알 거야. 아무튼 자, 근데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 하나는 잘 하는데 절대값이 하나 더 늘거나 3개, 4개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그럴 때는 내가 요 한 문장만 고3 때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절대값 문제는 다 풀립니다. 바로 뭐냐면 절대값 개수에다가 1 더한 것이 바로 범위의 개수다. 무슨 뜻이냐? 절대값이 하나면 원래는 범위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근데 선생님 절대값 이거 하나 나왔는데 범위를 안 나누셨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지만 절대값 하나는 크크작다 또는 작크크작같다 여러분들 이미 풀 수 있어서 굳이 범위를 안 나눈 거야. 설마 이렇게 푸는 애 없잖아. 2x-1이 4보다 크대. 2분의 1보다 클 때와 2분의 1보다 작다. 범위로 나눠서 푸는 애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암묵적으로 어떻게 풀어? 2x-1이 4보다 크던가 2x-1이 마사보다 작던가. 그래서 x는 2분의 5보다는 크던가 x는 2-2분의 3보다는 작던가. 이렇게 답을 푼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이 2개로 나왔을 때는 함부로 찢어서 쓸 수는 없어. 얘가 4보다 작을 때, 얘가 4보다 작을 때, 얘가 4보다 클 때, 얘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절대값이 이제 2개 이상 갔을 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그 범위 나누는 개수가 바로 절대값 개수에다가 1을 더하자라는 거야. 그럼 저거 지금 절대값 몇 개야? 2개지. 그럼 범위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범위가 어떻게 3개가 나오냐?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각각 찾아서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알파가 더 작다라고 하면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그래서 1번, 2번, 3번 범위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게 4보다 작대.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 요 안에가 되는 게 1이랑요. 마이너스 1이 0 돼요. 그래서 빨리 퐁당퐁당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1, 1. 그래서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입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1번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2번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3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이걸 꼭 개념 설명을 하면 꼭 한 명은 꼭 책 들고 와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선생님, 갖다 언제 붙여요? 라는 걸 진짜 많이 물어봐. 근데 얘들아, 갖다를 언제 많이 붙이냐면, 크다 쪽에 많이 붙여.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안 붙이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큰 쪽에 있을 때는 갖다를 붙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왜 큰 쪽에 붙여야 됩니까? 제가 작은 쪽에 붙이면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틀리는 건 아닌데 이게 암묵적으로는 원래 얘들아 0은 양수야 아니야? 아니지. 0은 양수가 아니야. 잘 봐. 우리 절대값 4는 뭐라고 말해?
4라고 말하고 절대값 마사는 뭐라고 말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4라고 말해. 근데 우리 절대값 0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를 때는 사실은 얘를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건지 사실은 없어. 왜? 0은 어차피 지 혼자 0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그냥 0으로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특히 이 절대값 문제 풀 때 범위를 나눌 때 같다를 언제 붙이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지. 근데 요 문제에서만 0을 양수라고 취급을 해, 우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1 넣으면 0이니까 아 얘가 양수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크다 쪽에 같다를 붙인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쪽에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x값을 찾겠지. 2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근데 얘들아 이게 답 아니야. 얘랑 얘를 교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교집합. 그래서 최종 1번의 답은 뭐냐? 마이너스 2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가 작다가 첫 번째 답이다. 두 번째 거 가볼게. 대충 이분수 0 넣어봐봐. 음수인데 양수지? 그럼 쟤는 앞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만 뒤에는 그냥 나와.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없어져요, x가. 대부분 두 번째가 x가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뭐 나오냐면 2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처럼 x에 관한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2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민유야 이거 말 돼 안 돼? 말 되지? 말 되면은 그냥 해가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근데 얘가 또 답이 아니야. 얘랑 얘의 교집합이 답이야. 그래서 최종 2번의 답은 뭐라고 말해? 이거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게 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대로 있었어. 그럼 해가 뭐야? 없다야. 근데 해가 없다와 얘의 교집합은 뭐야? 해가 없다야.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해가 없다가 나오겠지. 자, 마지막. 둘 다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앞에도 양수, 뒤에도 양수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없어지고 x는 2x는 4보다 작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근데 공통범위,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실질적으로 정답은 뭐다?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다야.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답에는 이 세 개를 다 적어야 되나요? 다 적어도 되는데 학교 시험에는 이걸 따로따로 적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번에 합칠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갖다가 있으니까 다시 포함된 채로 1. 1부터 다시 포함된 채로 2니까 최종 정답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라고 한 방에 적어도 정답이다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는 교집합. 그리고 요렇게는 합집합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치는 거, 겹치는 거, 겹치는 거, 겹치는 거. 하지만 마지막 줄은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있는 거를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유형 9번과 10번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1번 보시면요. 이게 중요해요. 유형 11번이. 왜 유형 11번이 중요하냐면 유형 11번이 바로 요 다음 여러 가지 부등식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술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1 전까지는요, 다 모든 수학은 산술이었어요. 무슨 뜻이냐? 손으로 다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넘기고 저렇게 넘겨서 x값 찾고 범위 찾고 이런 걸 했다면 사실은 이제 요 유형 11번을 기점으로는 산술에서 기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죠. 왜죠? 산술기하 평균이 이거잖아, 공식이.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이게 산술이에요. 이게 기하고요. 근데 그냥 명칭이 산술기하 평균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가 산술이고 여기가 기하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엔 평균을 내서 구해보자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왜? 실제로 계산하면 우리 어떤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뭐야? 평균 구하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이 루트 AB가 뭐예요? 반원에서의 길이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로 풀었을 때가 기하로 풀었을 때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라는 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유형 11번이죠. 이게 바로 산술에서 기하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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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에 답을 찾았어. 근데 너무 그러기 귀찮은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거를 얘들아 기하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하로 풀어요? 잘 봐. 우리 이거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면 x-1이거든요. 저 뭐야. 혜인아, x-1은 직선이지. 기울기가 몇이고? 1이고, y절편이 뭐이? 마이너스 1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죠? 위로 접어서 올려요. 그러면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렇게 생긴. 이게 바로 절대값 x-1 그래프예요. 거기다가 4라는 선을 그었어요. 4 이렇게. 그랬더니 분홍 색깔이 파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를 말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신기하게 여기가 뭐 나와요? 5 나와요. 여기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래서 답이 뭐냐? 마3부터 5까지다라는 게 답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맞는지 볼까? x-1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양쪽에 1 더하면 마3부터 5까지. 똑같죠? 이게 산술로 풀 거냐, 기하로 풀 거냐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산술은 다 기하로 풀어도 됩니까? 원래는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래프를 꼴랑 1차, 2차밖에 그릴 줄 모르니까 사실 1, 2차 전까지는 다 산술로 풀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원을 배우는 순간부터 다 기하로 풀어요. 전부 다. 산술로 푸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형 11번이 뭐냐면 그럼 내가 애초에 이렇게 식 안 줄래 너네들한테. 그냥 그림을 투척해버리는 거야.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fx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gx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래놓고 fx가 gx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래. 자, 클 때로 해볼까? 이렇게. 이거의 해를 찾아주세요. 끝. 그럼 애들 당황한다니까? 왜? 선생님, 저는 이 fx 식도 몰라요. gx 식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를 식을 세우고 식을 세워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해를 찾습니까? 라는 건데 문제에서 줄 건 다 줘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1,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5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f와 g가 최소한 1과 5에서는 교점이더라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이 1과 5를 기점으로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바뀌어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파란색. 근데 1을 기점으로 흰색이 더 위에 있고요. 5를 기점으로 파란색이 다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1과 5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서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F가 G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진짜로 흰 색깔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을 때를 색칠해봐. 언제야? 여기야. 그치? 그럼 그거의 해를 말해달래. 1부터 5까지요. 그래서 X가 1부터 5까지야.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를 산술로 푸는 게 아니라 기하로 푸는 게 바로 유형 1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푸는 친구들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문제인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이게 F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래놓고 갑자기 이렇게 줘요. 직선 하나. 그 다음 여기가 2야. 그래놓고 요게 F고 요게 G인데 F가 GX보다 작을 때를 찾아주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야? 선생님, 저는 fx 식을 찾을 수 있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고요. 이 gx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근으로 가지니까 전 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 그 두 식을 진짜로 넘겨서 뺄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야.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줘서 문제가 오히려 더 아이들이 쉽다고 생각하고 이거 식을 세워서 푸는 친구들인데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왜? 이렇게 되면 f의 최고차 한계수 알아요? 문제에서 안 주면 이제 멘붕 오겠죠? gx, 기울기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에 대한 y좌표를 안 알려줘요. 요거는 알려줬겠지. 마이너스 1,0, 3,0인 건 아는데 얘 2, 몇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gx식을 세우는데 난감해져요. 기울기를 못 구하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거는 못 푸는 거야. 오류일 거야. 이런 거 하고 넘어가겠지. 그게 아니라 f가 g보다 작을 때는 진짜 흰 색깔이 분홍색보다 작을 때는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가 답이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31, 32, 33에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2번도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거에 대한 어떤 힌트니까. 자, 유형 13번은 유형 13번, 14번이 같은 건데 같이 한번 설명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힘드니? 빠르니? 어렵니? 아니지? F반 정도면은 뭐, 사실. 그리고 이가이는 힘들면 안 되고. 이가이는 나랑 마포관에서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하다 왔는데. 틀리면 안 되고. 유형 13번 한번 가볼게. 자, 유형 13번이 뭐냐면, 아까 우리 한 1시간 40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해 조건이 주어졌을 때 했던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그냥 파생된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집을 만들었지만, 13번을 잘못 넣었어. 이 유형 13번이 사실은 그 다음 여러 가지 부등식에 들어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모르고 이거 넣다가 조금 순서를 선생님이 거꾸로 넣은 것 같아. 사실 유형 13번을 나중에 넣었으면 좋았을걸. 왜냐면 유형 13번을 잘 하려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또 더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할까 말까. 해가 하나지, 얘. 해가 하나니까 할게. 바로 뭐냐면 물어볼게. 얘들아. fx야. 요거 x축이고. 민유야, fx가 0보다 크대. 해는? 모든 실수. 0보다 큰 쪽에 다 있거든. 그래프. 그치? 자, 민유가 그냥 마무리할게. fx가 0 될 때는? 그렇지? fx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은수야, fx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자, 물어볼게. f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를 x좌표를 k라고 할게. f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클 때. 해 말하시오. 뭐라고 말해야 돼? 진민아, 뭐라고 말해야 돼? 모든 실수 아니야. 자, 1차 실수했지? 가이나 탑 뭐야? 뭐 들려? 얘들아, 뭐 들려? 너 저기까지 들려? 아파 혹시 감기야? 아니야? 수아야, 뭐지 답이? 그렇지. x가 k를 제외한 모든 실수야. 왜 k를 제외해야 되냐면 진민아, k 넣었을 때 뭐 나오지? 0. 근데 여기 갔다가 없거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진민이가 말한 대로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얘가 모든 실수. 왜? 이제 갔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지? 해가 없다라고 하면 되겠지. 0보다 작은 쪽엔 그래프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음 단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콕 찍어서 얘만 공부하자 이거야. 유형 13번. 바로 뭐냐면 너가 어떤 2차 그래프를 그렸는데 딱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올 때야. 그럼 그림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됐을 때랑 위로 볼록일 때 이렇게 됐을 때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무슨 식일 수밖에 없다? 완전 제곱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K고 여기가 K라고 하면 이 두 식의 공통식은 뭐다? 최고차항이 모른다는 전제하에 X 빼기 K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A가 양수, A가 음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해가 막 두 개 나오고 어디부터 어디 아니면 어디보다 작거나 어디보다 클 때는 다음 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넣은 것 같아. 그 다음 단에 넣었으면 애들이 그래프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접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 선생님이 만들 때 그래도 K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애들이 할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37번 한번 봐볼게. 자, 37번 보시면 선생님 2차 부등식이고요. 선생님 최고차항이 양수 나왔어요. 그럼 빨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라? 그림을 먼저 생각해라. 그럼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럼 물어볼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이 그래프가 뭐 하고 있다? 요렇게 만나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은 없지만 0일 때는 딱 마이너스 1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식이 최소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생겨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고 쓸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래? a가 4, b가 2니까 답은 6. 이렇게 답을 찾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지막 유형 13번 하고 끝낼게. 유형 13번은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것만. 뭐냐면 아까처럼
해를 먼저 던져주고 2차식을 세우는 건데 애들이 그거 되게 잘 하긴 하거든.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들아 우리 얘들아 잘 봐. fx가 0보다 크지? 크지? 그럼 물어볼 거 있어. 얘는 해가 더듬이로 나와 디귿자로 나와? 다시 한 번 더. fx가 0보다 크다야. 그럼 막 인수분해까지 했어. x가 나왔어. 알파 베타가 나왔다 칠게. 그럼 물어볼게. 얘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요? 더듬이로 나올까? 디귿자로 나올까? 자, 뭐? 모르나? 더듬이? 자기는 더듬이, 손 들어봐, 더듬이. 그럼 디귿자. 뭐 안 든 애들은 뭐야? 근데 충격적인 사실. 안 든 애들이 답이야. 더듬이일지 디귿자일지 어떻게 알아? 내가 최고창 말해줬어? 안 말해줬잖아. 나 fx 최고창 안 알려줬어. 근데 너네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0보다 크면 당연히 더듬이 아닙니까? 라는 건데 내가 말했잖아. fx 최고창 음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얘가 0보다 작다로 바뀌는데? 그러면 오히려 디귿자가 나와. 이해가? 그래서 뭘 믿으면 안 되냐면 해를 줬다고 해서 원래식도 더듬이일 거야, 디귿자일 거라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는 무조건 해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거예요.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진짜 많이 오판을 해요. 그 말 뜻은 뭐냐? 이거 보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되고 이거 보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간혹 가다가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식을 세웠을 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일 수도 있어. 왜요? 최고창을 음수 만들면 되거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절대 해를 보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얘를 보고 얘를 판단하는 건 맞아요. 얘가 이미 최고창이 모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해를 보고 얘를 판단하는 건 잘못하다가는 오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잘못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본 다음에는 자크크작이다. 디귿자니까 답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가 아니라 문제의 최고창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번 한번 봐볼래? 40번? 얘들아 40번 봐봐. x가 1과 3 사이면 디귿이야 더듬이야? 디귿이지. 그랬는데 앞에 식을 봤더니 0보다 작다가 나왔네? 그럼 얘는 어때? 모양이 일치하지. 그럼 나에게 주는 힌트는 뭐다? A는 아마 양수일 거야 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41번 봐봐. 선생님 큰일 났어요. 41번. 왜? 마이너스 1부터 2는 디귿인데 문제는 0보다 크다야 범위가. 그럼 얘는 뭐다? A가 무슨 수일 것이다? 음수일 거라는 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41번을 먼저 풀어주면 41번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거지. 선생님 어떻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그럼 내가 예상하는 건 fx가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나와도 된다. 다만 얘랑 부등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얘를 식을 세웠을 때 바로 최고차 한계수를 A라고 뒀다면 A는 음수일 거야 라는 걸 내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음수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돼. 얘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식을 썼겠지? 근데 A가 음수니까 양쪽을 A로 약분하면서 바로 얘가 반대로 틀어졌기 때문에 얘가 해가 나온 거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이랬을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를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뭐래? 얘가 B고 얘가 C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다시 역이용해서 어떻게 한대? B 대신에 얘를 넣고 그 다음에 A 대신에 얘를 넣고 C 대신에 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A라고 쓸 수 있다. 걔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뭘 조심하시냐면 잘 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할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뭐로 묶을 거지? A로 묶겠지. 잘했어. 근데 이게 어디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냐면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일단 답부터 찾고 먼저 애들 실수하는 부분 찍어볼게. 이렇게 나와. 됐지? 그 다음 애들 뭐 실수할 것 같아? 크니까 크크작작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푼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까 A가 무슨 수를 했어? 음수를 했잖아. 아직 A가 음수가 살아있어.
내 눈에 앞에 마이너스가 없다고 해서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가 아닌 게 아니야. A가 우리가 이미 음수라고 했으면 얘는 음수야. 여기까지도 와서도.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답 3번이 되는 거야. 자, 애들이 여기 실수할 만한 거 두 군데 찝어줄게. 하나. 잘 봐. 이거 생각보다 이 실수가 진짜 비율 높아. 뭐냐면 자기과는 또 멋있게 푼다고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도 잘했어. 여기까지 오케이야. 완벽해. 뭐 할 것 같아, 너네 실수? A로 양쪽을 약분해. 여기서 A로 약분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A로 약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 이거 다 같이 A 갖고 있으니까 약분해도 되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여기서도 A로 약분하는 거 맞긴 맞거든. 근데 물어볼게. 잘 봐. 여기서 이 첫 줄 여기 있지. 여기서 약분할 땐 뭘 조심해야 돼? 자, A 무슨 수랬지? 그럼 이거 무슨 수지? 근데 A로 약분할 때 부등호로 틀어버려. 그래서 문제가 첫 번째 생겨.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하는 애 1번. 선생님,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 A로 약분할게요. 이렇게 써. 왜? 내 눈앞에 마이너스가 보이거든.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로 약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등호를 틀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마이너스 A는 뭐였어? 양수였거든. 그래서 틀면 안 돼.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안 틀어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애들 실수 제일 많이 해. 우리가 A가 음수라고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보이니까 약분할 때 또 틀어버린다. 두 번째, 여기서 A로 약분할 때지. 또 여기서 A로 약분할 때 A 앞에 마이너스가 안 보이니까 양수라고 생각하고 부등호 방향 또 안 틀어. 이젠 아니지. A로 약분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A 음수였잖아. 부등호 방향 틀어야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또 이 짓 하면 안 돼. A로 약분하면서 또 머릿속에 A가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안 돼. 그냥 내 눈에 보이는 A만 약분해야 돼. 그리고 부등호 방향 틀면 식이 똑같잖아. 어디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약분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하라 그래. 약분은 웬만하면 얘들아 하면 안 돼. 수학에서 약분은 우리가 답을 찾을 때 약분하는 이유가 항상 답은 소인수, 가장 작은 수로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하는 거지, 어떤 풀이 과정에서 약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약분은 최대한 미루다가 마지막에 묶어주면 돼. 근데 애들이 묶어주기보단 자꾸 인수분해가 빨리 되고 싶으니까 자꾸 약분을 하려는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번 여방이랑 여부를 배울 때는 약분보다는 마지막까지 가서 묶어준다 쪽으로 가면 조금 본인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 가지 부등식 원이야. 선생님, 원래대로라면 막 선생님 한 30분, 40분 만에 개념 설명하고 같이 문제 푸는데 오늘 왜 거의 2시간 동안 했냐면, 여기가 탄탄하면 여러 가지 부등식 있잖아. 중앙여고 해보니까 한 15분 만에 끝났어. 애들이 그냥 당연하대. 왜냐면 산술적인 게 어려워. 기하적인 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어차피 식 안 세울 거야. 그래프 주고 이거 식 세우라고 할 것 같아? 안 세워. 기하적으로 풀 때는. 대부분 판별식, 최고차항 계수, 근가계수의 관계만 쓰면 거의 다 답 나오거든. 축까지 따지면 4가지까지. 그래서 요 다음 단원을 잘하고 싶으면 이번 숙제에 조금 부등식에 올인을 해서 하시면 부등식 다음 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한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아셨죠? 그러면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